안녕하세요. 인간 정신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모두는 살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절체절명의 순간과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한계를 시험하고 고통을 단련의 용광로로 삼아 스스로를 강철처럼 벼려낸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내면의 힘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강인한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하고 저희 채널의 지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에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만 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쉽게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장난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을 채찍질해줄 코치도, 멱살을 잡고 이끌어줄 트레이너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평생을 바쳐 노력한 끝에 마침내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최고 중에 최고만이 앉을 수 있는 영광의 테이블. 그곳은 당신이 꿈에 그리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최고급 스테이크와 랍스터가 차려진 화려한 만찬. 모두가 완벽하게 차려입고 모여듭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나타나십시오. 방금까지 치열하게 자신을 단련하다 온 것처럼 목에는 수건을 두른 채로 말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대한 존중은 표해야 합니다. 값비싼 의자가 젖지 않도록 가져온 수건을 의자 위에 깔아두는 예의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비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비범한 존재로 남아 있으십시오. 당신의 여정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피곤할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멈추는 것입니다.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는 극한의 울트라 마라톤에 참가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320km 지점을 지날 무렵 끔찍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고산병으로 인한 폐부종으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몸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유료진은 제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코스를 이탈해서 병원으로 가면 다시는 경주를 완주할 수 없을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저는 코스를 벗어났고 침대에 문자 그대로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신에게 맹세컨대 누군가 제게 말을 거는 듯한 환청을 들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자식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혼란스러웠지만 그것은 아마도 제 잠재의식이 외치는 소리였을 겁니다. 당장 일어나서 다시 코스로 돌아가, 라고 말이죠. 이미 코스를 이탈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완주자로 기록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영광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트로피나 사람들의 환호를 위한 경주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아 포기하고 앞으로 1년 내내 이 순간을 후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을 것인가? 남은 거리는 약 64km.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탈했던 바로 그 지점에 다시 데려다줘. 이 빌어먹을 경주를 내 손으로 끝내겠어. 그 후로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더는 못 가. 하지만 저는 갔습니다.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저는 돌아갔습니다. 그 과정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계를 넘어서고자 할 때
얼마나 위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루가 끝날 무렵 제 자신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고 답합니다. 단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대답은 언제나 그렇다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실패이며 진정한 포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한 걸음을 더 내디딜 힘이 남아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두 걸음을 더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질문은 첫 번째 걸음을 내디딘 후에야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한 걸음은 더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 한 걸음을 가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저의 몫이고 저는 평생 그 후회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거대하고 압도적인 과제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턱걸이 세계 신기록이 4020개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오, 신이시여, 그게 가능한가요? 라며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펜과 종이를 들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수학 문제 푸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만약 1분에 5개씩 턱걸이를 한다면 몇 시간 안에 몇 개를 할 수 있을까? 휴식 시간은 얼마나 필요할까? 이처럼 거대한 과업을 수학 공식처럼 잘게 쪼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순간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단 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싸움에 임할 때는 끊임없이 공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에게 이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당신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이든 그 영혼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합니다. 저는 제 책에서 영혼 빼앗기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영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혹은 장애물의 의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무언가를 끈질기게 무자비할 정도로 계속 공격한다면 그 어떤 것도 그 앞에 버티고 서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마라톤 이야기로 돌아가 112km 지점에서 저는 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다리에서는 피가 흘렀고 남은 거리는 50km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제 마음속 쿠키 항아리에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쿠키 항아리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극복해낸 기억들을 담아두는 가상의 공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조차도 힘든 시기에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봐, 너는 과거에 이런 일도 겪었고 저런 시련도 이겨냈잖아. 이것도 극복했고 저것도 넘어섰어. 저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결코 마음을 닫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영양분과 수분이 필요했고 어지럼증을 멈춰야 했습니다. 저는 160km를 완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저 과정을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트랙을 절뚝거리며 걷기만 했습니다. 발의 고통은 제 인생 최악이었습니다. 그 어떤 훈련에서도 이 마지막 50km와 비교할 만한 고통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제가 제한 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30km 지점에서 제 안에 무언가가 딸깍하고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제 인생에서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순간이었을 겁니다. 제 마음과 몸, 영혼,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더 이상 제가 장난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약했던 과거의 그 녀석은 죽어서 땅에 묻혔고 저는 이 트랙 위에서 죽을 각오로 달렸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관중도 없었고 결승선에 트로피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이것은 더 이상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와 나 자신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제 안의 모든 어두운 기억들을 끄집어내 빛으로 바꾸었고 더 깊고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은 30여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결국 저는 162km를 18시간 56분 만에 완주했습니다. 저는 고긴스라는 인물을 맨바닥에서부터 창조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고긴스로 태어났지만 그 아이는 충분히 강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따돌림당하고 학대받았던 아이. 그 아이는 아무리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해도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면 진짜 데이비드 고긴스가 튀어나와 포기해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긴스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끊임없이 정신적인 실험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실험실은 처음부터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땅을 파고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은 새벽에 일어나 저 자신을 단련하며 더 강해졌습니다. 배고픔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굶주림 속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과거에 저는 항상 표면적인 문제들만 해결하려 했습니다. 글을 읽고 쓰지 못하면 글을 배우는 시기였죠. 하지만 시련이라는 흉측한 괴물이 고개를 쳐들 때마다 저는 그것에 대처할 아무런 도구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제 영혼의 가장 깊은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 무엇이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론가가 아닙니다. 책상에 앉아 이론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반복해서 불길 속에 던졌습니다. 마치 명검을 만들기 위해 쇠를 불에 달구고 두들기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대장장이처럼 말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더욱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뇌가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론가가 아닌 실천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옥에 던져넣고 그 지옥 안에서 스스로를 해부했습니다. 편안한 환경에서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분석할 수 없습니다. 섭씨 22도의 쾌적한 날씨에서는 아무것도 해부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냉동고에 집어넣고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비참함의 절정에서 내가 여기서 나가고 싶어 제발 문 좀 열어줘라고 비명을 지를 때 당신은 아니 5초만 더라고 말하며 그 뇌를 해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이비실의 지옥주 훈련은 130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그것은 수많은 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그 모든 순간을 이겨내고 단 1초를 패배한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물 속에 있습니다. 파도가 머리를 덮칠 때마다 이 빌어먹을 물 밖으로 나가야 해라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제 겨우 130시간 중 첫 1시간을 보냈을 뿐입니다. 훈련 초반에는 총성이 울리고 모두가 흥분해서 마치 축제 같지만 이내 그 모든 소음은 꺼지고 현실의 고요함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파도 고문이라 불리는 훈련을 위해 태평양의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의 남성분들이라면 군 시절 혹한기 훈련의 기억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차가운 물이 몸에 닿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현재에서 130시간 뒤의 미래로 단숨에 날아가 버립니다. 당신의 뇌는 이곳에서 5일이나 더 버티는 것은 불가능해라고 소리칩니다. 생존 본능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왜 이곳에 오고 싶었는지 모든 이유를 잊게 됩니다. 네이비실이 되는 것도, 조국을 위해 싸우는 것도, 가슴에 달게 될 황금빛 삼지창도 아무 상관없어집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오직 따뜻한 집, 따뜻한 음식, 그리고 당신을 안아줄 연인뿐입니다. 모든 안락한 것들이 그 단 1초의 순간에 당신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 1초에 무너집니다. 제가 그 1초 동안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는 이성적인 정보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체는 여전히 차가운 물 속에 두지만 정신적으로는 해변으로 나옵니다. 따뜻한 파카를 입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교관들 곁에 서 있는 저를 상상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따뜻해진 저는 비로소 논리적인 생각을 시작합니다. 고긴스, 아직 포기하지 마. 선택지를 생각해보자. 여기서 포기하면 넌 어디로 가게 될까? 너 자신에게 뭐라고 말할 거지? 저는 제 뇌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곳에 있고 싶다. 앞으로 130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1초의 순간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만약 내가 그 1초의 순간들 중 단 하나라도 실패한다면 나는 네이비실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의사도, 변호사도,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무엇도 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1초의 결정이 가진 힘입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지배하려 할 때 당신은 소리쳐야 합니다. 닥쳐. 여기 대장은 나야. 이 모든 것은